윤갑의 혼령은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팔척귀의 몸속에서 빠져나온 그는 흰 연기처럼 일렁이다가 서서히 형태를 갖추더니 이내 사람의 형상으로 변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강철은 재빠르게 열이 앞을 막아섰고 열이는 윤갑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생전에 보았던 것보다 더 말라 있었고 그 눈빛엔 아득한 기억들이 고요하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주 조용한 그러나 형체 있는 바람. 그 바람은 마치 한해 기척처럼 주위 공기를 무겁게 감싸며 풍선의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팔척귀의 그림자를 다시 지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팔척귀는 웃고 있었습니다. 비명조차 삼켜버릴 듯한 텅 빈 웃음. 그의 입꼬리는 천천히 올라갔고 마치 피로 물든 이새에서 과거의 분노가 새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다 모였군. 팔척귀가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입술이 아닌 땅 밑에서 400년의 원한이 묻힌 곳에서부터 울려나온 듯 했습니다. 열이는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강철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열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건 내게 남겨진 몫이니까. 열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속엔 공포가 아니라 오래도록 꾹 눌러왔던 기억의 파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윤갑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혼령은 말없이 그러나 또렷하게 열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열이는 눈을 감고 입을 열었습니다. 팔척귀, 당신은 누구입니까? 대지 아래 무언가가 떨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팔척귀의 그림자가 마치 실체를 얻은 듯 조금씩 부풀어 오르더니 드디어 한 아이의 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피범벅이 된 옷, 찢긴 손, 그리고 새하얀 눈동자. 그 아이는 열이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은 수인. 나는 이름 없는 혼령이었지. 이제야 내 이름을 되찾았다. 그의 말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입을 빌린 듯한 오래된 이야기의 첫머리 같았습니다. 용담골, 최원우의 옛집. 이정은 오래된 책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멈춘 곳, 거기엔 붉은 천으로 쌓인 오래된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광안문집. 책장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펼쳐진 첫 장에는 글씨 대신 누군가의 피로 쓴 듯한 낙서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을 잊지 않았다. 그 문장은 이정의 심장을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는 책장을 넘기며 점점 빠르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곳에는 왕가의 참극이 그리고 팔척귀 수인의 실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100년 전 전란 중 버려진 아이, 왕의 명령으로 학살된 자들, 용담골의 비밀봉인. 이정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이걸 숨긴 이유가 결국 이 때문이었군요. 그는 책을 품에 안고 곧장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중얼했습니다. 왕실이 만든 괴물이라면 우리가 끝내야 한다. 한편 열이는 가섭스님과 함께 천도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산사에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 그리고 허공을 가르는 부적의 불빛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수인이라는 아이의 혼령은 단지 해원을 원하는 것뿐이에요. 가섭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허나 그것이 왕가의 죄와 연결되어 있다면 단순한 천도제로는 그 원을 풀 수 없을 것이야. 열이는 조용히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옛 서찰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수인이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다는 기록. 그 서찰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내 아이. 태어날 때부터 이무기 기운을 품었음. 폐비의 자식으로 추정. 열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아이는 단지 피 때문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왕실의 핏줄이었다는 이유로 버림받고 사륙당해야 했던 것. 그 순간 뇌성이 쳤습니다. 멀리서 강철이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강철은 피로 물든 옷을 입은 채 산사를 올랐습니다.
천도제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달려온 그였습니다. 그의 손엔 붉은 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무기의 혼이 깃들었던 물건, 그리고 왕실이 숨겨왔던 진실의 파편. 강철은 열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엔 함께한 시간의 무게와 이별의 기운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수인의 혼령이 완전히 깨어났어. 열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원혼의 문제가 아니야.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야. 강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곤 조용히 천도제의 제단에 붉은 옥을 올려두었습니다. 그 순간 땅이 울렸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성광이 스쳐 지나가고 제단 앞에 불길한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 수인의 형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열이는 눈을 질끈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기억해. 수인아. 그 순간 수인의 눈이 열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공허했던 눈동자에 아주 잠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그 말과 함께 안개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천도제는 그렇게 끝났고 수인의 혼령은 고요히 허공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이정은 왕실의 비밀지에 몰래 잠입했습니다. 그는 광안문집의 내용을 직접 대비에게 전달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뜻밖의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랜만이군. 그는 놀란 눈으로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엔 유배지로 떠난 줄 알았던 김봉인이 서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다고? 김봉인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았습니까? 이정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지금 다시 반역을 꾀하러 온 겁니까? 김봉인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나는 다만 왕실이 저지른 죄를 세상에 알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 말과 동시에 김봉인의 옷 속에서 한 장의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100년 전 왕이 직접 내린 사형 집행 명령서였습니다. 그 안에는 수인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었고 그 말미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비는 피를 낳았고 그 피는 불길하다. 폐비와 그 자식은 폐하의 명으로 제거할 것. 이정은 종이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 비극을 만든 자 중 하나입니다. 지금의 의로움은 너무 늦었어요. 그러나 김봉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죄인이란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기록돼야 합니다. 누가 지우려 해도. 다음 날 새벽 열이는 천도제가 끝난 자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붉은 옥이 놓였던 그 자리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강철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열이 곁에 앉았습니다. 둘은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바람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인이 떠난 자리, 그가 남긴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받아낸 두 사람의 표정엔 비로소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열이가 물었습니다. 강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다시 찾아야겠어. 열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북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성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둘은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렸습니다. 비록 수인의 원혼은 떠났지만 이 땅에 남겨진 또 다른 원한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왕실의 피, 권력의 사슬, 그리고 얽힌 진실. 이제는 그 마지막 문을 열 차례였습니다. 토성은 어지러웠습니다. 이정이 왕실의 비밀을 파헤친 바로 그날 대비가 갑작스레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궁 안팎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비의 침전에는 입골이 금지됐고 대신들은 하나둘 서로를 의심하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은
광한 문집과 사형 문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왕 이정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인가? 그는 문서를 펼쳐보며 속삭였습니다. 그 안에 적힌 수인의 이야기, 폐비의 존재, 그리고 무고하게 희생된 아이들. 이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지 귀신 이야기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왕실이 만든 죄야. 그 죄에 대해 이제는 대가를 치러야 할 때인가? 왕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한 나라의 군주가 짊어진 역사의 무게가 눈동자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나도 알았다. 그러나 그 무게를 견딜 자신이 없었다. 내가 약했다. 이정은 차분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진정한 군주라면 이제는 그 이름 없는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때다. 왕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용담골 참극과 팔척기 수인에 대한 진실을 공개하기로. 왕실이 숨겨왔던 비밀은 이제 백성 앞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대비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아는 듯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 아래엔 오래된 옥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수인의 어머니가 숨기고 떠났던 옥패. 대비는 조용히 중얼였습니다. 그 아이 이름도 모른 채 이리도 오랜 세월을 떠돌았구나. 눈가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왕의 명으로 도성 한가운데 특별 천도단이 세워졌습니다. 그곳엔 열이와 강철이, 이정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왕은 백성 앞에서 직접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땅에 묻힌 죄를 밝히려 한다. 100년 전 이름 없는 아이가 이 궁에 의해 희생되었고 그의 혼령이 되살아나 우리를 시험해왔다. 백성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왕은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그 이름은 수인이다. 짐이 잊은 자, 짐이 버린 자, 짐이 짊어져야 할 이름. 그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주 짧고 따뜻한 바람. 마치 누군가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듯한 느낌. 열이는 제단 위에 조용히 꽃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붉은 꽃잎. 그 꽃잎은 바람을 타고 날아올랐고 어느새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며칠 뒤 열이는 다시 용담골을 찾았습니다. 산속에 조그맣게 세워진 비석 하나. 수인, 이제 편히 쉬어도 돼. 그녀는 그 앞에 앉아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너를 부를 수 있게 됐어. 수인아, 잊지 않을게. 내 이름을, 내 이야기를, 그리고 내가 남긴 용기를. 강철이 뒤에서 다가와 말없이 앉았습니다. 그래서 우린 어디로 가는 걸까? 열이가 물었습니다. 강철은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을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그 말에 열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산새 울음소리만이 잔잔히 배경을 채웠고 그 울림 속에서 열이는 문득 알 수 있었습니다. 혼령이 떠난 그 자리에도 생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도. 13화 에필로그. 한지 위에 적힌 한 줄 문장. 팔척기가 남긴 마지막 글귀. 나는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이름을 되찾았을 뿐이다. 화면은 느리게 어두워지고 바람에 흔들리는 매화 한 송이가 조용히 떨어지며 13화는 막을 내립니다.